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4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사무하다 라는 의미의 모자가 되겠습니다. 사무하다 라는 의미의 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랑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경우 크게 무리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무하다 라는 의미의 모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볼 때 사무하다, 연모하다, 흠모하다, 애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초점에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사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연모하다는 연정을 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흠모하다는 공경하면서 사랑하다 라는 뜻을, 애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라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작고 하신 분을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고, 악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사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무하다가 흠모하다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흠모하다는 감히 내가 사랑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악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신적 존재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리워하다, 사랑하다 라는 의미의 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미워하다 라는 의미의 우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바꾸다, 거꾸로 세우다 라는 의미의 이 번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자는 바꾸다 또는 거꾸로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그 획순이 조금 헷갈리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총 2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바꾸다 또는 거꾸로 세우다 라는 의미의 이 번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꾸다 또는 거꾸로 세우다 라는 의미의 이 번자에 대한 단어는 번역하다 라고 하면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또는 우리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죠. 통상 번역은 문장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로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통상 우리가 통역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동 번역기라고 하는 것은 로봇 시스템이 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번역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다른 언어로 바꾸어진 글을 얘기합니다. 번복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했던 말을 뒤집어 다른 말로 하다 라는 뜻이고요. 번안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할 때 그 문화라든지 이런 차이를 감안을 해서 바꾸어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어, 즉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바꾸는데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바꾸기 때문에 번안 소설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지만 언뜻 볼 때는 전혀 다른 소설, 다른 문장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자 또는 번역자 같은 말이죠. 이거는 번역을 담당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번의는 생각을 바꾸다, 뜻을 바꾸다 라는 뜻이고, 공동번역성서라고 하는 것은 범기독교적으로 성서를 번역해서 쓰는 지금 현재 개토릭에서 쓰는 그 성서와 프로테스탄트에서 쓰는 성서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개신교하고 구교가 합동으로, 이게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번역을 한 건데, 이 공동번역 성서에 대해서는 개신교는 말만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 표시를 했고 번역에 동참하긴 했지만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번역 성서는 사실상 구교에서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중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A라는 언어로 된 것을 B라는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을 그 B라는 언어로 번역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C라는 언어로 번역한 것을 이중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영어로 된 것을 일본어로 바꿨는데 한국어로 바꿀 때는 원래는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학문 체계를 보면 영어를 한국어로 직접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일본어로 번역된 영어본을 일본어본을 놓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했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다르지만 초창기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게 했죠. 이런 것을 이제 이중번역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중번역을 번역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병행해서 두 군데에서 번역을 한 후에 그것을 상호 대조하는, 그래서 최종본을 만드는 이런 스타일을 이중번역이라는 말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바꾸다, 거꾸로 세우다 라는 의미의 번자에 대한 상대 개념은 순응하다, 순리대로 가다, 원래 순서대로 가다 라는 의미의 순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란 자는 자세하다 라는 의미의 상자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자는 아주 꼼꼼히 무엇인가를 나타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하다 라는 의미의 이 상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하다 라는 의미의 상자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상세하다 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세하다라는 것을 글로 또는 문장으로 또 말로 표현한 것을 상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세하다와 소상하다는 사실상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아주 꼼꼼한 설명을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라는 뜻이니까 작자미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문학 같은 거는 지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상고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고찰하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연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세하다 라는 의미의 상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간략하다 라는 의미의 간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의 원리 및 그로 인한 그 단어의 파생 원리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